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문제 32번 이어서 갈게요. 자, 페이지는 77페이지. 자, 적과전 종합형 계속합니다. 자, 보니까 물어보기를 품목은 떫은감이고요. 이렇게 떫은감 품목이고, 자, 물어보기를 봤더니 일단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래요. 그러면 가요, 손방, 한부, 구요 이런 순보험료를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지자체 지원비율 빼기 정부 지원비율 하면 되겠고, 두 번째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우리 보험료 환급에 대한 경우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 각각의 케이스를 준 거예요. 자, 이거는 보험료 환급은 서술형으로 15점도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경우의 수라고 서브노트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보험료 환급인데 여러분 서브노트가 어디냐면 33쪽. 이론 모아놨죠. 잘 보시면 여기 매우 중요합니다. 요 33페이지 자체가 그냥 이 자체로도 15점 서술형을 구성하죠. 자, 크게 키워드를 보시면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가 책임 없는 경우, 두 번째 책임이 있는 경우로 크게 나누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해지도 두 가지로 또 나누고, 원회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원회실 문제도 제가 많이 실어놨어요.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의 경중을 따집니다. 일단 고의, 중과, 실이야. 그리고 심지어 무효가 됐습니다. 아예. 가장 최악의 경우죠. 이거는 한 푼도 안 돌려준다. 나머지 기타 책임이 있는 사유, 이거 외에 계약자 책임이 있는 사유도 말합니다. 걔는 돌려주긴 돌려주는데 미경과 비율에 따라서 한다. 저 미경과 비율은 지금 문제 보시는 대로 해지월에 따른 품목만 적용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그럼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시면 돼요.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빨간색은 원위설이고, 요 기타 해지 사유는 요것만 쓰라고 하는 5점짜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 해지 사유까지 알아두시고, 환급보험료 이자 계산도 쉽죠. 이자 계산은 뭐예요? 이렇게 환급보험료 계산했습니다. 거기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 곱한 다음에 나머지 일수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문제로 오셔서 됐죠. 여기서 계약자 비보험자가 아무 책임이 없는데 계약이 무효됐어. 책임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전액 돌려줘야죠. 계약자 부담보험료. 그 다음에 효력상실 해지는 계약자 부담보험료 중에서 미경과 비율만큼만 돌려준다. 됐습니다. 자, 됐고, 이미 경과한 기간은 보험의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했으니까 아직 경과하지 않은 기간의 비율, 미경과 비율만큼만 돌려준다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먼저 계약자 부담보험료 가요, 손방, 한분데 먼저 하나하나 보실게요. 천천히 갑니다. 가요 손방에서 가입 금액,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1,600만 원. 요 순보험료를 찾아야 되겠죠. 순보험료는 저기니까 10%로 갈 거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볼까요? 손해 여기 있네요. 보험료 할인 할증률에서 보니까 최대 할인이니까 30%가 최대 할인, 최대 할증은 50%, 1-0.3. 가요, 손, 방지시설 나오죠? 방지시설인데 여기 떫은감은 개별 지주가, 사과배는 7%, 단감 떫은감은 5%입니다. 얘 5%, 방, 조망 5%, 합해서 10%. 가요, 손, 방, 그 다음에 5종 한정특약에서 5종 한정특약 가입했죠? 그럼 한정특약 가입 한 할인율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요, 손방, 한부 할 때요 한부 해서 30%, 5% 해주고 갈게요. 쭉 가셔서,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가요, 얘는 순보험료이죠. 손, 방, 얘는 5%, 5% 두 개 더한 겁니다. 개별 지주하고 방, 조망 두 개. 5%, 5% 더한 겁니다. 가요, 손, 방, 한부.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순보험료이므로 여기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정부 지원 비율, 지자체 지원 비율을 차감합니다. 그게
계약자 부담보험료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자가 17만 6,904원을 부담을 했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물음 2부터 갑니다. 요 상태에서 2월 3일 보통 1, 2월에 과수사종 가입을 하죠. 그러고 나서 2, 3, 4, 5, 6 지나고 7월 14일 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미납보험료를 10,000원 미납하신 게 있는 딱 요 상태에서 이런 사유가 벌어진 겁니다. 갈게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뭐죠? 전액 다 돌려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금액을 전부 다 돌려준다. 그 다음 여기 물음 3번은요. 계약자 임의해지, 계약자 과실입니다. 임의해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 여러분이 보험료를 불입하시다가 돈이 부족합니다. 제일 먼저 깨는 게 보험부터 깨죠. 그 다음에 예금 깨고, 자, 그래서 계약을 임의해지했다. 그럼 계약자 부담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비율 빼기 미납보험료. 자, 그러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다가 임의해지했습니다. 몇 월 달에? 7월 달에. 그럼 여기에 가입을 하고 7월 달에 쭉 가다가 여기서 해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 품목이 뭐죠? 지금 떨분감이죠? 떨분감 품목이니까 여기 88%가 미경과비율. 미납보험료 10,000원 차감하면 됩니다. 이 방식이에요. 가보실까요? 여기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서 88%만큼 미경과비율인데 다 돌려드리려고 봤더니 아직 10,000원 아직 안 내셨네요. 까고 드립니다. 이 내용이죠. 자, 논리는 똑같고 이제 사유만 보실게요. 사유를 쭉 보시면서 이번에는 자, 계약자의 사기 계약으로 보험자가 계약 취소권 행사. 얘도 똑같죠. 논리는 똑같습니다. 계약자 부담료 곱하기 미경과비율 빼기 미납보험료 같은 상황이고, 여기 똑같이 기타 책임 있는 사유죠. 계약자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회사가 얼른 계약서 딱 효력 상실 시켜버린 겁니다. 실효는 우리가 말한 효력 상실과 동의어예요. 됐고, 다음 이번에는 피보험자의 중대 사유로 계약이 해지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 최악이죠. 한 푼도 안 돌려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8번에서는 우리 날짜 계산 제대로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죠. 봤더니 위에서 그냥 계약자 환급보험료 발생했는데 그 금액을 30만 원으로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주면 얘 틀리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자 계산 해보라는 겁니다. 환급이자 계산 해보랍니다. 날짜 계산해야죠. 19일이죠. 19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입니다. 날짜 계산할게요. 자, 19일이 8월입니다. 8월이고 8월 11일, 9, 10, 11, 12로 갑니다. 자, 8월이 31일이니까 초일 빼죠. 31일 빼기 11일. 다음 여기가 30, 3일, 30, 12월은 30일. 다 더하면 됩니다. 이거 싹 다 더해볼까요? 더해보면 여기가 20일이죠. 여기 50, 그다음에 50 더하기 여기가 91이네요. 91 하면은 141일 맞나요? 141일 만나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141일이죠. 1년에 365일. 환급보험료가 나왔고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곱하기 그냥 1할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면 된다.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평년 착과량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작년에 문제역변에 평년 착과량 구하는 문제였는데 그게 굉장히 보이는 것보다 20개 많아서 어려웠었어요. 지금 제 문제가 지금 41번, 42, 43에 있던 내용으로 한꺼번에 짬뽕해서 그 문제 다 넣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보는 것보다. 자, 볼게요. 자, 41번부터 이 문제는 제가 41, 42, 43, 44 제가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갑니다. 자, 이번에는 품목을 볼까요?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자, 사과가 나면 재배 방식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사과 품목인데 재배 방식이 밀식 재배입니다. 3년 미만 인수 제한 3년부터 인수 가능입니다. 그래서
가입연도 수령이 8년생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8년생이니까 수령 체크할게요. 얘가 8년생이니까 8, 7, 6, 5, 4, 3 요때부터 가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가입이 됐겠네요. 요 상태에서 기준 표준 수강량을 체크하는데 주석 표시가 있죠.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기준 표준 수강량은 당연히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강량을 쓴다고 업무 방법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재배 방식은 인수제한 수령이 어떻게 되죠? 5년 미만 인수제한입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 수확량은 5년 미만에는 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데 기존 표준 수확량 D값은 구해야 돼. 과거 평균값을.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에 대해서 업무방법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 얘는 기준 표준 수확량 원래 없지. 당연히 없지. 5년 미만 인수 제한하니까. 그래. 그러면 간편법. 대안이죠. 그러면 얘 있지?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얘의 75%를 쓰고 얘는 얘의 그냥 50%를 갖다가 쓰면 돼라는 뜻을 업무방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뭐 때문에 그래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 D값이잖아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얘가 C값이고 그 다음에 과거 저가하고 차가량은 평균하면 A값, 얘를 평균하면 B값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는 이 미가입 연도는 싹 빼니까 하나 빼니까 Y는 4가 되고요. 다 나왔죠? 천천히 보십니다. 여기서부터 보시면 자, A값은요. A값 먼저 구해야죠. 과거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을 더해서 4로 나눠준다. A값이 있죠. 저렇게 A값은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서 4로 나눈다. 산술평균이죠. B값은요 똑같죠. 과거 표준 수확량을 가입한 연도만 다 더해서 더한 만큼 나눠준다. B값이고요. 그 다음에 A, B에서 C값은요. 가입 연도의 기존 표준 수확량, BT의 상환은 과거 기존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 하려고 봤더니 그래. 얘 더하기 얘가 없다. 얘 없지? 당연하지. 그럼 얘의 75%, 얘의 50%를 하라고 라고를 말해주는 겁니다. D값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 그년도 여기는 없죠? 얘 75%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의 75%, 얘의 50%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게 과거 기존 표준 수확량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공식만 남았죠. 공식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파이 시댕아. 자, 아파이 시댕아 끝났죠.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도 아니죠. 자,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실 때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계산기 두드릴 때는 잘 보세요. y가 5일 때는요. 여기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y는 4네요. 자, 여기를 먼저 계산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1-5분의 4는 5분의 1이잖아요. 5분의 1은 0.2입니다. 그 정도로 암산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 곱하기 0.2 한 다음에 얘를 더하고 그 결과값 한 다음에 얘 곱하고 얘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가볼게요. 같이 계산기 두드려 볼게요. 먼저 얘부터 계산합니다. 6700 마이너스 5900 딱 엔터 치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 5분의 1-5분의 4는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은 0.2 곱하기 0.2 딱 엔터 치고 플러스 5900 딱 다시 엔터 치고 곱하기 8600 나누기 6512 딱 하면은 제가 8003점이 나옵니다. 8003점이 돼 있는데 출제자가 단서에 대해서 줬을 겁니다. 단위에서 그 각 산출량은 소수점 이하 버림 어디 있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8003.07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보니까 단서 조항에서 단위 단서장 반드시 출제자가 주게 돼 있죠. 여기 있습니다. 각 산출량은 소수점 미만 버리랍니다. 그래서 8003. 어쩌고 저쩌니까 8003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제가 이걸 왜 해드렸냐면 중간에 그런 분이 질문 오신 적이 있어요. 이 계산기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요거 순서대로 계산도 중요합니다. 계산 오류 있으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42번. 요 문제는요, 아주 노멀한 문제이긴 해요. 문제이긴 한데, 각이 평면 착과량과 관련된 그 이론 서술형 문제를 제가 엮어봤어요. 충분히 이제 이런 단답형 서술형, 즉 뭐예요? 인수 관련 수학량, 표준 수학량, 평면 착과량, 그 다음에 우리 미보상 감수량, 평면 수학량, 기존 표준 수학량 등등에 대해서 교재 업무방법서에 딱 서술하고 있죠. 그 내용을 써바랍니다. 자, 가실게요. 천천히 먼저 표준 수학량의 정의 충분히 가능하죠? 자, 천천히 보시면 자, 표준 수학량의 정의 갑니다. 과거의 통계를 바탕으로 딱 줄 바꾸시고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딱 한 다음에 그래서 뭐죠? 수, 지, 경, 품입니다. 수령, 지역, 경작, 형태, 품종 등을 고려해 산출한 또 줄 바꾸고 나무 한 주당 예상되는 수확량이다 해서 넘버링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답안 주실 때 이렇게 1, 2, 3 해서 줄은 계속 바꿔가면서 쓰시면 훨씬 답안이 예뻐요. 서술형은 키워드 중심으로 줄을 딱딱 바꿔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예쁩니다. 이렇게 쭉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자, 됐고. 자, 물음 2번에서는 뭐 있죠? 물어보기를 평면 착과량에 대해서 수술하셨는데 보통 5점, 6점으로 출제자가 주는데 제가 일부러 찢어놨죠. 사실은 저야 이렇게 물어보기를 예쁘게 물어봤잖아요. 출제자도 이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죠. 출제자도 홍세종처럼 친절하겠지 아니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세련된 분이죠. 자, 평면 착과량에 대해서 정의, 조건, 용도를 친절하게 그러면 출제자가 거의 답을 다 알려준 거랑 똑같죠. 이렇게 나눠서 써라는 뜻입니다. 하나하나 보실게요. 평면 착과량이나 평면 수학량 반드시 이런 패턴으로 써주시면 답안이 굉장히 예쁩니다. 제 답안도 배점도 3번 해놨죠. 보실게요. 자, 먼저 정의는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및 적과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과량을 말한다. 전제 조건은요,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평균 수준의 재해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 세 번째, 용도는요, 여기 전제고,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적과 종료 전 보험 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 동그라미 2. 됐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음 3번이 배죠? 우리 물어본 배 품목의 기준 표준 수확량 산출 기준 사과는 뭐였죠? 밀반일, 일식 재배,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량을 갖다 썼었습니다. 배는요, 이렇게 소식 재배 방식. 사실상 얘가 사과에서 말하는 일반 재배와 똑같아요. 왜냐면 소식은 말죠, 우리 소식. 작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관계가 소원하다. 뜸은 우리 좀 멀었지. 즉, 배 같은 경우는 널찍 배가 배상형으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목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밀식 반밀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소식 재배 방식으로 해서 주간 거리가 널찍해요. 배가 손 한번 가보세요. 사과처럼 딱딱 붙어 있진 않아요. 배가 이렇게 배상형으로 키우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그래서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삼아서 배 기존 표준 수량은 소식 재배 방식의 표준 수량을 기존 표준 수량으로 쓴다. D값을 말합니다. D값. 그 다음에 물음 4번 이제 드디어 평면 착과량 구해보면 됩니다. 자, 천천히 가실게요. 이제 쉬워요, 여기서부터. 자, 평면 착과량 가입 연도죠. 자, 그럼 아파의 C대강에서 A값 먼저 구합니다. 과거 적과 후 착과량은 평균값이고 여기는 딱 X표시죠? 미가입한 연도 X표시, A값. 하나, 여기도 미가입이네요. 자, 미가입한 연도는 쭉 그려버리고,
가입한 연도만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B값은요. 과거 표준 수확량을 평균값이니까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C값은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얘가 C값이죠. Y는요. 하나, 둘이니 두 개 뺐으니까 Y는 3 가입연도 그 다음에 D값은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소식 재배 방식일 겁니다. 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공식은 그대로 쓰시면 되죠. 아파의 C등하로 하나하나 이렇게 답안 쓰실 때는 이렇게 A, B, C, D 값을 구하는 과정 Y 값 보여주시고 공식에다 그대로 때려 넣습니다. 답안 쓰실 때 굳이 이 공식을 한 번도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안 쓰셔도 직접 이렇게 A, B, C, D 값을 구했잖아요. 바로 공식 구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물음 5번 2023 보험 가입금액을 구해야죠. 자, 그럼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인데 보통 여기서 가입 수확량은 우리 평년 착과량의 100%로 하죠. 그러면은 우리 평년 착과량 8864죠. 평년 착과량 곱하기 가입 가격하고 1000원 단위 절사 계산해 볼까요? 8864 곱하기 4,500원 하면은 3,988만 8천원인데 1000원 단위 8,000원 버리니까 공으로 해서 3,988만 원 1000원 단위를 공으로 치고 이하 공으로 다 쳐버리면 됩니다. 이 방식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43번은 제가 물음일과 물음일을 따로 띄어서 물어본 거예요. 출제자가 이렇게 물어봐서 5점짜리면 참 좋았을 텐데 저 9회 시험 때 그냥 묶어서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좋은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자 보실게요. 이게 뭐냐면 2021년도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21년 이후에 과거 저가 후 착과량 A 값을 구하는 구성 요소죠. 그 값의 계정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여러분 업무방법서 121쪽 보실래요? 121쪽 중간에 당구장 표시 보세요. 과거 저가 후 착과량 즉 A 값 구할 때 연도별 저가 후 착과량을 인정하되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21년 저가 후 착과량부터 여기서부터죠. 요 값을 구할 때 요 이후부터는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래 상하한을 적용한다 해놓고 상과 하한에서 여기 평년 착과량에 얘의 30%와 300%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된다 지약을 걸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역시 8천 평년 착과량의 30%와 300% 30에서 300%니까 10배수 안에 있어야 된다 계획입니다. 10분의 1 자, 10분의 1에서 3배 사이에 자 볼까요? 여기 2,500에 30%는 당연히 넘죠. 최대값 2,500에 3배는 300%는 7,500 7,500이 상한입니다. 즉 7,800으로 하면 안 되고 얘의 300%인 7,500으로 이 값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따 구하실 때 여기는 7,500으로 해서 A 값을 구해야 되고 22년은요. 평년 착과량의 30%면 38에 24, 2,400 이상이 되어야 되므로 얘는 2,200이 아니라 2,400으로 해서 푸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물음일, 물음이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보실까요? 풀이 방법. 자, 물음일, 물음이는 아까 말한 평년 여기 과거 저가 후 착과량이 있는데 걔는 평년 착과량의 3배수를 한도로 합니다. 그래서 7,500으로 했고 22년도에서는 평년 착과량의 30%가 최하한입니다. 2,400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주의해 주시고 나머지 쉽죠. 이제 물음 3번에서는 평년 착과량 구하예요. 그러면 아까 A값 구할 때 했잖아요. A값 두 개 7,500과 2,400 여기 있죠. 얘가 좋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료에 있는 걸 써주시고 미가임연도 없으니까 나누기 5 표준 수확량도 똑같죠. 여기서부터는 표준 수확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더해서 5로 나누고 그 다음에 C값은요. 가입연도 기존 표준 수확량 얘가 C값이 되겠고 Y는 5가 되겠고 D값은 과거 기존 표준 수확량 다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더해서 5를 나눕니다. 됐을까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 풀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A, B, C, D 값 다 구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A, B, C, D 차례차례 구하는 거 보여주시고 Y 값 보여주시고. 자, 그럼 이럴 때 계산은 쉽습니다. Y가 5일 때는 굳이 계산을 다 할 필요가 없죠. 답안에는 보여는 주시고 출제자한테 보여는 줘야죠. Y가 5니까 여기는 계산기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왜? 1-5분의 0 있잖아요. 얘가 0이니까 이 전체가 0이 됩니다. 굳이 여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요령이죠. 그럼 얘만 바로 때립니다. 그럼 6180 계산 같이 해볼까요? 6180 남죠? 6180 곱하기 790 그다음에 나누기 730 하니까 6687 나오거든요. 소수점 이하 버리라고 되어 있나요? 각 산출 소수점 이하 버리랍니다. 절사. 됐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이번에 문제 44번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45번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44번까지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착각함수 보험금 전형적인 거죠. 자, 이거 나왔다. 그럼 뭐 10점이든 5점 줘도 됩니다. 이건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료가 많다고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딱 보니까 여기 보험금 지급 이력이 왜 줬죠? 자기부담비율. 자기부담비율 안 줬을 겁니다. 쭉 볼까요? 자기부담비를 안 줬죠. 그냥 최근 3년 또는 2년에서 손해율을 파악하라는 거죠. 최근 3년 손해 100% 미만이면 10%, 그죠? 아니면 15% 갈게요. 자, 최근 3년 손해율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율. 보험회사는 돈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순보험료. 보험회사가 최근 3년 돈 받은 거, 얘가 얼마죠? 계산 좀 들어볼까요? 돈 받은 게 190, 180, 210. 그러면은 370, 570만 원. 570만 원 받았고, 570만 원 받고 돈을 준 게 얼마? 얘를 줬죠. 570만 원 받았는데 보험금 준 게 얘가 320, 240. 하니까 560만 원. 오, 100%안 되네. 개이득이죠. 요즘 MZ세대 말로 개이득. 그러니까 손해율이 100% 미만입니다. 최근 3년 손해율을 계산했더니 100% 미만이에요. 돈 받은 거, 준 거. 간단하잖아요. 그게 손해율입니다. 100% 미만이니까. 최근 3년. 얘가 자기부담비율 최저 10%. 자기부담 10% 나왔죠. 나왔고.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빼죠.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적과 전에는 5종 안정투기가 미가입했으니까 적과 전에는 종합위험 보장으로 가입을 했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적과 전 사고 종합위험 자연재해죠. 보상은 재해 있고. 그 다음에 착 미보상 비율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착과 감소량은 평착에서 적착을 뺀 거 4,000kg 있었고 미보상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다 미보상 비율 빵 때리면 미보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은요. 기준 수상량이죠. 저가후 착과량에다가 인정된 착과 감소량을 더한 거에다가 자기부담 비율. 착미자 다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지만 나중에 뒤에 과실손해보험금 풀기를 대비해서 여기다 써놓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착미자. 저가 종료 후에는 얘가 어떻게 바뀐다? 자착미로 바뀌죠. 얘가 그대로고 자착미. 숫자는 똑같은 상태에서 순서만 그대로 바뀌는 겁니다. 착미자가 뒤에 가서 자착미로 바뀐다. 너무 쉽죠. 뒤에 가서 따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다 됐고요. 자, 착과감소 보험금 이제 공식 알죠? 공식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착과감소 보험금은 착, 미, 자, 가 보장 수준.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은요. 위에 뒤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해방지 비용에 대해서 여기 있습니다. 손해방지 비용을 30만 원 지출했는데 단서조항 걸었죠. 제약 조건을 봤더니 통상적인 방지 비용 5만 원 있다. 얘는 손해방지 비용에서 보상한 손해에서 제낍니다. 약관에도 있죠. 본방사에도. 자, 그러면 30만 원에서 5만 원 빼니까 25만 원인데 농작물에서는 손해방지 비용은 지출액에서 통상적인 방지 비용 빼고 다만 작물은 다 20만 원 한도로 손해방지 비용을 보상합니다. 일관됩니다. 작물은 다 20만 원 한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험금에다가 비용 손해 합해서 240만 원 됐을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적과전에서 45번도 제가 지금 특별한 게 없는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45번 하고 또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